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. 바로 영끌입니다.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했던 젊은 세대들 이야기인데 왜 그랬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네, 특히 2020년하고 2021년 사이, 이때 정말 집값이 무섭게 올랐잖아요. 그러면서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나왔죠. 아, 지금 집 안 사면 나만 뒤처진다,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다, 이런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. 맞아요. 이게 그냥 단순히 나도 내 집 갖고 싶다 이런 꿈을 넘어서 뭐랄까 진짜 생존을 위한 몸부림?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. 연봉 5천만 원인 30대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소득의 10배가 넘는 돈을 빌리고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죠. 그 배경을 좀 보면요, 단순히 자산 가격이 막 올라서 무섭다, 이것만은 아니었어요. 그 저금리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는데 이게 다 자산 시장으로 몰려가니까 월급만 벌어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, 이런 박탈감. 거기다가 일자리는 좀 불안정하고 전세나 월세는 계속 오르지. 또 전세 사기 위험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, 이런 생각이 강해진 거죠. 특히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요. 진짜 주변 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어떤 29세 직장인분은 친한 친구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위험해도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상승세가 2022년부터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금리가 금리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면요. 금리가 한 3.5%에서 갑자기 7%로 딱 2배 뛰면 연 이자가 1,050만 원에서 2,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월 부담으로 따지면 거의 175만 원. 이걸 그냥 이자로만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. 와, 175만 원. 진짜 이자 부담만으로도 숨 막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집값마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. 특히 그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2021년 그 고점 대비해서 30%, 40%까지 가격이 폭락한 곳도 나왔다고 하니까요. 예를 들어 2021년에 10억 하던 노원구 아파트가 갑자기 6억대로 뚝 떨어지고 이걸 보면서 진짜 영끌에서 들어간 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집값 하락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았어요. 그게 바로 역전세난이랑 깡통전세 문제입니다. 역전세난은 아시다시피 전세 시세가 예전 계약 때보다 내려가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고요. 깡통전세는 더 심각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랑 전세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. 결국 집 산 사람도 힘들고 거기 새 들어 사는 세입자도 힘들어지는,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. 정말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그냥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. 결혼한 지 2년 된 어떤 신혼부부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. 2021년에 경기도에 정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불과 2년 만에 집값은 2억 원이 떨어지고 월 이자 부담은 8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50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결국에는 아이를 갖는 계획까지 미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경우죠. 이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될 거라고 믿었던 자산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계획까지 막는 그런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실인 거죠. 물론 모든 영끌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겠지만 이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. 네. 영끌 현상을 보면 이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, 또 희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각자는 정말 절박해서 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된 셈이죠. 맞습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, 그리고 내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
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, 또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 개인을 보호해줄 사회적인 안전망은 과연 충분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이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? 어쩌면 그 의미 자체를 좀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